지금까지 우리가 무료 오퍼랑 그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무료 오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료 오퍼를 만들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무료라고 해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매력적인 게 아니면 관심을 갖잖아요. 아무리 무료로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느끼기에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라고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료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고 대충 만들게 되면은, 그리고 이건 아껴뒀다가 나중에 풀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오퍼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우리가 헛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객도 모집할 수 없고 이제 계약, 성약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오히려 유료 상품이나 그런 유료 상품이나 유료 서비스보다 더 그냥 가치 있게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 무료 오퍼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유료 상품은 얼마나 더 좋은 서비스를 주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고객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이제 오퍼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공짜라고 해서 대충 만들거나 타협하지 말고 고객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오퍼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매력적인 오퍼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타깃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타깃 정하는 거. 이제 나의 타깃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한테 무료 오퍼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긋나게 되면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라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하시면 집에서도 손쉽게 매일 사용하실 수 있는, 매일 요리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보내드립니다 라고 이제 오퍼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타깃이 주부들인 거죠.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준다면 걔들이 쳐다도 안 보겠죠. 그렇죠? 같은 오퍼라도 타깃이 다르면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무료 오퍼를 전달할 것인지, 이 무료 오퍼를 뿌렸을 때 고객들이 반응을 보이는 고객들이 누구일지, 그 이제 타깃을 정하고 그 타깃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판매할 상품을 정해야 돼요. 어떤 오퍼를 만들지부터 정하는 게 아니라 판매 상품을 정하고서는 오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정하지 않고 오퍼를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판매할 상품과 관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관련성이 없으면. 무료 오퍼의 반응이 좋다고 해도 그 후에 상품이 전혀 팔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객을 모집하더라도 그 후에 상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으면 우리가 왜 오퍼를 만들고 이 세미나를 하고 이제 헛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오퍼를 가지고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두 개를 연관성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 오퍼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할 상품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는 오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상품하고 오퍼하고 이렇게 우리가 동선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마케팅 퍼널 동선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고객 모집을 하고 그리고 매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오퍼는 상품의 요소가 희석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오퍼를 줬는데 그거를 사면은 상품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또 우리가 헛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오퍼랑 상품이랑 이 오퍼를 하면서 상품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되고 오퍼를 이용해 보니까 좋아서 이 상품도 사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오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3단계는 오퍼의 형태를 정해야 됩니다. 앞선 단계에서 이제 판매할 상품하고 서비스에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요. 어떤 형태의 오퍼를 해야 되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요.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뭐 이제 강의 무료 동영상을 드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퍼의 형태를 정하고요. 어떤 형태가 좋은지 고민이 된다면 다른 사람 거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아요. 항상 경쟁자, 다른 사람을 보고서는 이제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되세요. 4단계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마지막 단계는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무료 오퍼는 이제 신규 고객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테스트에서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겹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매거진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면 이제 오퍼의 양을 늘리거나 이제 자체를 이제 바꾸어 보면서 반응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록률의 수치를 분석해서 어떤 오퍼가 적합한지, 어떤 오퍼를 준다고 했을 때 등록률이 높은지 이런 거를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수정을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수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광고를 돌렸어요. 광고를 돌리는데 이제 카피라이팅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만 바꿔야 되는데 카피 문구도 바꾸고 이미지도 바꾸고 두 개를 동시에 바꿔버리면 어떤 거를 바꿔서 효과가 더 좋은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여러 군데를 바꿔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부분을 바꿨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 원인을 알 수 없게 되니까 하나씩 바꿔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료 오퍼를 만든 후에는 그거를 구조화해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2단계에서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요. 매력적인 오퍼가 있어도 이제 그걸로 끝나면 우리가 헛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 뒷단에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그걸로 결제를 유도하지 못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출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구조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을 오퍼를 통해서 이렇게 100명을 모집하고 그 100명이 시험 삼아서 가볍게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50명 정도에게 저가의 상품을 제시하게 되면 100명 중에서 50명은 저가의 상품을 구매하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또 그 저가의 상품을 체험하신 분들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 강의가 좋고 나의 상품, 나의 서비스가 좋다라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들한테 더 고가의 몇백만 원짜리 더 고가의 상품을 제시를 해도 거기에서 고가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 생기도록 우리가 이제 구조화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러한 연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는 것이므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후 무엇으로 연결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구조화를 해야만 이 무료 오퍼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라클 마케팅에서 이제 민진웅 소장님이랑 이제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이거를 이제 강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조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게 별로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를 테스트 해보면서 내가 실행을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